여름철 실내에서 갑작스러운 두통, 코막힘, 피로감을 느낀다면 냉방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냉방병은 실내외 온도차가 10도씨 이상일 때 발생하기 쉬우며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서 나타납니다. 대한내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을 18도씨 이하로 설정한 공간에서 4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증상 발생률이 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을 18도 이세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면역글로불린 생성이 감소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 근로자의 43%가 하루 8시간 이상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24, 26도로 권장합니다. 이 온도 범위는 체온 유지와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2023년 국제환경연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5도g 환경에서 작업 효율성이 28% 증가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19%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를 5까지 6까지 셀시어스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 결과 35도 셀시 외부 온도에서 실내를 29도 셀시로 유지할 경우 체감 온도는 26도 셀시로 느껴져 쾌적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도 40% 절감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시간마다 10분간 환기하면 실내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공학부 연구에 의하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3시간 만에 평균 농도가 8배 증가합니다. 창문을 열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2개 이상 열어 공기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미세먼지가 많은 낮 시간대보다 아침, 저녁에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감 온도를 일제설제 높이려면 얇은 카디건 착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구원 테스트 결과 메리노울 소재의 얇은 겉옷은 체온을 1.2설제 상승시키면서도 통기성을 유지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발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바닥 온도가 일제설제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 감소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야 세균 번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1개월 미청소 필터에서는 일반 사무실 공기보다 레지오넬라균이 12배 많았습니다. 필터는 중성세제로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하며 6개월마다 새 필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은 관리 주기를 1.5배 단축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5세 미만 어린이는 일반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30% 낮습니다. 대한소아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아의 실내 적정 온도는 26가다 27도스로 성인보다 1, 2도스 높여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무릎 담요 사용이 추천되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발목을 덮는 것보다 가슴을 덮는 것이 체온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IoT 온습도계는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알려줍니다. 2023년 KT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홈 장비 사용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냉방병 발생률이 41% 낮았습니다. 최신 기기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이상 온도를 경고할 뿐 아니라 에어컨과 연동해 자동 조절도 가능합니다. 습도 50과 60% 유지를 위해 가습기와 연동하는 시스템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8잔의 물 섭취와 30분 스트레칭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2시간마다 5분간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 냉방병 증상이 55% 감소합니다. 또한 생강차나 유자차는 체온을 0.5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냉방병 예방에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과 적정 온도 유지를 결합하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